하고 앉아주실까요? 자, 우리가 국가가 뭔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를 아주 커다란 말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받는 거 말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도 급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수급 자격이 있다. 우리 수급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꼭 기초생활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급여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수급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하냐면 그 수급자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법인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개인으로 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면서 그 수급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만 개인으로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제 개인이 이분에게 뭔가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분이 받았던 수급비를 제가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우처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만약에 개인 시설로 있다면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바우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보조금을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아이들 집으로 가고 아이들 집에서 바우처 카드를 들고 와서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우처 카드를 긁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와 그룹홈과 몇 군데들은 미처 그런 걸 놓쳤거나 그런 걸 할 조건이 안 되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손을 못 대서 지금처럼 약간 이상하게 개인인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래서 사회복지계 전체로 보면 이상하게 생겼어 얘가 얘를 되돌려 줘야 될까? 얘를 좀 되돌려 놓으려면 바우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얘를 키워볼까? 키우면 법인화 하는 거죠. 그 법인 안에 법인을 만들면 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국공립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그냥 종사자로 있다가 나라가 지정하는 국공립 시설에 들어가서 그 종사자가 되는 법도 있지만 내가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은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다 있지만 내가 법인이 되면 이 법인으로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끼냐?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리사업 할 게 아니고 비영리사업 지역아동센터만 운영해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업만 해도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모두 다 합하면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아니면 법인인데 그 법인 안에 여러 가지 법인의 형태가 있어서 법인이 되는 길도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몇 분이 나오셔서 이제 한 조씩 다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디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네, 여기 소파 감독이 모이셨나요? 여기서부터. 저희는 그 단일임금 체계가 사실 시설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아까 박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150인 우리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선생님들 기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간단히 송치를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의 얘기는 이런 정보 자체가 되게 유익했다, 몰랐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좋았지만 그런 과정의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급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조금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위에 다른 팀들도 얘기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 회장님이 제안해주신 어떤 이런 국가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갈 때 그러면 우리는 법인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업무가 가중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법인화로 가는 거는 맞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단계별 도입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손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이 현장에서 일할 우리 후배들에게는 홈테이블에 가는 게 맞겠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간다고 할 때 수용은 하겠지만 그 단계의 서울시의 안은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당장 법인인 데만 줄 것이냐 아니면 법인화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데에 어떤 유예기간의 조건 예를 들면 뭐 내년 상반기든 뭐든 이런 것들까지 적용해서 해줄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더 적극성이나 이런 게 이제 달릴 거고 그렇게 돼서 남겠다고 하는 개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도 있어요. 가치관이 틀리거나 우리랑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경우에 뭐 그 테이블에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건강한 개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서울시 뭐 임금 체계 지금 초계선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고 있는 것 당장 테이블에 못 태우면 그런 정도의 것들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1년 안에 그것이 되는 동안 그리고 2년 안에 국가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문화를 더 설명하는 안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장원이 지금 있는데 저희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신설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출발 자체가 개인이 아니었던 개인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의 경우는 우리는 어차피 개인 것도 아니고 국가의 그런 우리가 기존에 모여졌던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사회법인, 뭐 법인, 사협 외에 보장원처럼 좀 진입 단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사회에다 그것을 다 그냥 내놓을 테니 우리를 그럼 사회보장원의 그런 법인격으로 그냥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용해주는 안 정도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런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정책을 설계하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해서 의견을 내고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도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후보지가 되면 손해를 볼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미 경력이 있잖아요. 즉 새로 들어오는 지금 막 새로 진입해서 1호공인 생활복지사 친구들이나 뭐 신원장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급여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뛸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렇지만 지금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서울시의 의견일 수도 있고 서울시는 아직 생각도 못한 것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뭐를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여가부가 뭐를 결정했다. 그럼 돈이 될까요? 돈은 어디서 나오죠? 서울시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의회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서울시 의회가. 즉 우리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만약에 빠르게 내려야 한다면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가야 되죠? 의회로. 행정부하고 협의를 맞춰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디로 돈을 만들러 가야 되죠? 의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모두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를 설득시켜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돌봄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의회에서 우리에게 제발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로 하러 가야 됩니다. 네, 다음 팀 얘기 듣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서 하실까요? 네, 그러면 이쪽 팀, 그 다음 팀 나와주실래요? 양천. 네? 네네네. 네네,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양천에서 중요한 내용만 그럼 얘기해 주세요. 송파 선생님 말씀 잘 해주셔서 그랬어요. 저는 좀 동의하고요. 양천구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단일 임금제 찬성을 한다. 법인화와 개인화와 거의 반반 정도의 비율이 있는데 개인 선생님들의 사유재산까지 뭐 어떻게 하시라고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없이 여기에 그 단일 임금제를 하고는 싶으시지만 법인화를 할 수 없는 선생님 그 센터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뭐 아마 안 하실 가능성이 저 그냥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천구는 단일 임금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뭘 결정하더라도 예를 들면 행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서 법인을 먼저 태우겠다. 법인 먼저 가면서 개인 시설들 중에서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을 함께 가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네, 다음 팀 나와주세요. 종로 쪽에서 하신 그쪽 팀 나와주시면 돼요. 지금 오늘 얘기만 잠깐 공유해달래요. 중요하게 하셨던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좀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모이기로 했고, 종로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종로 구하고 협의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목요일 날 다시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5개국 대표자 회의에 종로구 안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김정현 정책 저희 그 후성우 선생님 대신에 오셨는데 제가 사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혹시 지구나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서지압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부탁을 하시면 아마 가셔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구로팀인가요? 그 다음에 발표 안 하신 팀 네, 얼른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리 안 정하셨나요? 저희 9번은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거랑 다 동의해서 짧게 끝냈습니다. 뭐를 동의하셨나요? 앞에 말씀해주신 거랑 다 동의하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그 다음에 앞에 은평 쪽에 말씀. 네, 저희도 5개 기관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까지 모셨는데요. 종로구의 정책의 주도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에 크게 동의하고, 법인이 이제 먼저 가느냐 단일 임금 체계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면 가는 게 먼저 가는 것도 좋다. 단 이제 개인 시설들이 단계를 거쳐서 그 일정 수준까지 같이 흡수되는 것까지를 전제로 법인은 먼저 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 시설들이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나 또는 서지역 또는 뭐 서비스원 이런 중간 조직들이라고 말하기에 덩치가 큰 조직들이 어떻게 개인 시설들을 견인할 것이냐, 공공성으로 법인 전환이나 흡수, 소속 이런 걸로 전환 가능한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선택할 수 있을 것, 선택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시설들은 자기가 시설 임대료를 내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애들이 2명 모자라서 3명 모자라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종사자 급여를 모두 다 저희가 내야 됩니다. 시설에서 부담합니다. 급여, 퇴직금, 사대보험금 이런 거 하나도 보조금에서 내지 못하고 후원금이나 아니면 자부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달부터. 아이들이 2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 우리가 법인으로 가서 또는 공공의 조직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 제일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공립 지역아동센터, 공공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게 자랑스럽거나 최소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걸 떳떳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변화가 첫 번째로 올 겁니다. 두 번째, 시설 임대료,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사자, 시설비 이런 기본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한 비용들을 개인 시설장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할 겁니다. 아니 거기서 부담을 할 겁니다. 개인시설장은 자기의 여러 가지 혼자서 밤새워서 돈 걱정, 뭐 운영 걱정 이런 거 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다가 뭐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지? 또 어떻게 규정안을 잘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지?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권리들을 더 확보하지? 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더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손해가 될까요? 네.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지만 지금 2명인데 3명인데 범인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센터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힘들고 또 일평생 내가 아이들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모아온 재산이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의미 있는 곳에 정말로 국가에 그게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 손으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찌끄만 군소 법인들이 막 있어서 나중에 말 들어보시면 우리 법인은 전입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빌린 거예요. 거기 이름만 올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법인이 나중에 선생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 차라리 의미 있는 곳에 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국가가 안을 마련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기 혹시 발표 안 하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관악구, 성동구, 강북구, 그다음에 성북구 이렇게 세 곳이 같이 4곳이 뭉쳐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단일 임금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은 인천시처럼 해줘라. 현재 서울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늘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자꾸 인천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거기는 184개소고 여기는 440개여서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440개소가 있는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 임금 체계를 인천처럼 만들어줘라.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공공성과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할 거다. 그런데 개인 운영시설과 법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관악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미 하고 계신 분하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의견은 1차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무조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었을 때의 그 부작용, 그 다양한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충분히 알고 두들겨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천천히.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회협동조합 만드는 거는 멈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지협에 여쭤보고 싶은 의견, 저희 다 같이 여쭤보고 싶은 의견은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서지협이 만든다. 아니면 법인은 서지협에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개인으로 남아있고 싶은 센터들 또는 서지역 기관이 아닌 센터들을 어떻게 같이 포용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지협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협의회와 계속 불찰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 개인적인 이제는 이제 다 같이 의견 나누는 거는 멈추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단일 임금 체계를 서울시에 절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절충은 하지만 서울의 440개소의 지역아동 센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서지협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좀 관철해 나가시고 인천시처럼 확보해 나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개인적인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인천시는 뭘 만들었냐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우리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국고보조금 시설들을 모아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지역아동센터만. 왜?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들 중에서 법인들이 우리는 그냥 가면 단일임금 체계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찬성할 것인지, 법인이 찬성해야 되겠죠. 찬성할 것인지, 뭐 우리 안에 전체가 그걸 찬성할 것인지. 두 번째, 예를 들면 우리처럼 남아있는 아동그룹홈은 이미 법인으로 다 가서 말하자면 단일임금 체계에 타겠다라고 한 건데 지역아동센터만 남아서 그러자라고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구협의회와 서지협이 반복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보면 무주공산인 거죠. 누가 나서는 사람이, 촉대를 내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지껏도 그래왔고, 그런 와중에 서지협의 역할을 그동안은 해왔는데 서지협의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기에 25개구 자치구 회장단들을 그 서울시와 소통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까지였고 서지협이 그곳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반복하고 막 그랬으면, 예를 들면 그쪽에 무슨 의견이 있고 저희가 그거와 다른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의견이 없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돈도 아직 없어요. 의회가 해결이 봐야 돼요. 의회는 생각조차 없어요. 현장은 현장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의견이 없어서 누가 나섰을까요? 할 수 없이 서지협이 나선 겁니다. 지금 뭐를 하는 거냐? 그래도 의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 의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발걸음을 떼도록 해야 한다. 왜? 시장님이 2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2년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본인이 그때까지만 있으니까. 다음에는 박우순 시장님은 절대로 서울시 시장님 못 되시는 거 아시죠? 이미 3선이라. 그러면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걸 제도로 만들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단일임금 체계에 태운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 시장이 왔을 때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시장님이 가까스로 뭔가를 세워놔도 이건 박우순 시장님이 했던 정책이라 우리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서울시는 무언가 안을 낼 거고, 왜? 시장님에게 저희가 요구했고 시장님이 2년이라 그랬고, 그러면 집행부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는 뭔가를 안을 내놓을 거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선택으로 돌아가겠지만 각자의 선택이 힘을 갖지 못할 거니까 모아서,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 제안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시간인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협의회 회장님들이 와주시면 좋겠죠. 협의회 회장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저렇게 종로처럼 듣고, 종로처럼 언제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의견을 만들자, 만들어서 25개국 자치구에 갔을 때 거기서 안을 만들자. 더 좋은 건 뭘까요? 25개국 자치구 회장단들이 서울시와 모임을 하기 전에 미리 만나면 더 좋겠죠. 만나서 이렇게 의견 조율해서 이게 우리 지역 아동센터의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물론 그걸 위해서 서지협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논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 말씀 맞잖아. 여러분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가 주도를 해서 우리의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 주도해서 우리 전체의 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를 우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에 가서 돈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전체가 또 그 다음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앞에도 아무도 없고 우리 뒤에도 아무도 없고 우리 자신들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마지막
자료는 공유하실 수 있는. 네, 자료는 얼마든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공유를 해드리고 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를 넣었다 뺐다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 지역에는 더 첨가를 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 마칠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